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 출범에 따른 고인숙 당선인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한 순서는 당선인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고요.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인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 출범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촉박한 일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위원회의 기틀을 완성해 주신 실무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제주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기도를 떠올리며 준비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의 중심에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이름인 모두가 주인공에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뜻을 모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를 실현하는 데 저를 포함한 모든 준비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준비위원과 파견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 자문위원들을 인선하면 전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4년의 실행계획과 청사진을 효능감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위원회의 균형을 갖추는 데에도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현직과 퇴직 교원을 비롯해 초등과 중등 교육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활동 영역과 전문성, 철학, 비전 등을 가진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들은 아이 중심 교육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집단지성을 모아 작은 차이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짊어져 주신 준비위원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준비위원회는 5개 분과 1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책기획분과 미래학력분과 학생안전복지분과 민주시민교육분과 청렴행정분과와 취임준비 및 행정지원팀이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정책기획분과는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며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공약의 기본 틀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지게 됩니다. 미래학력분과는 제주 IB 교육과정을 KB로 확대할 청사진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 강화 방안 등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학생안전복지분과는 등교부터 학교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협력 체계를 모색합니다.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 따스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주형 교육복지 정책도 고민하게 됩니다. 민주시민교육분과는 4.3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제주 이해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주 4.3교육과 신설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건강과 평화로운 삶을 제공하는 기후위기 및 생태교육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청렴행정분과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원칙이 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든든히 채우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준비위원회는 제주교육 대통합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번 선거에서 함께한 두 후보님의 공약과 정책을 세밀히 분석해 수용할 부분을 적극 찾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 운영 방안도 균형과 통합의 관점에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서 통합의 희망이 자라납니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어떤 의견과 제안도 좋습니다. 원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열망을 헤아리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교육 정책과 행정의 물길을 아이들에게 돌릴 때 한나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은 현실의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변화를 넘어 대전환의 힘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소통과 협력, 참여와 통합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유념하며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께서도 희망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4년이 기대되는 40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게 주신 막중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변화하는 교육으로 삶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한나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의 빛을 거침없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위원회의 항해를 담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이제 손을 들으시고 이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당선인께서 상대 후보 공약도 좀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보면 뭐 정책이나 좀 교육 철학 차이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공약을 받아들이실 거고, 또 그럼 수용할 거라면 뭐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거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지금 교육행정과 전체적인 방향을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전환기에 도약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후보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함께 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깊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절반님, 야 이제 우리 아이들 컴퓨터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대여형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들 거를 회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1학년들 거를 그냥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우리가 좀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언론 인터뷰를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1인 1노트북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대여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는 공유 노트북 형태로 학생들의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에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제 이게 효능감이 있게 추진되었느냐라는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을 어떻게 전환해 나가야 무리 없이 그리고 실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인수위원회, 지금 준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 드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뉴스인터뷰 한정환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가 한 4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취임 전에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
이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명칭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데 내용으로는 보시면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 준비위원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주교육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지금 제일 이 준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첫 번째는 선거기간 중에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부분들이 실제 7월 1일 이후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는 것이 1번이라고 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부터 이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교육청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금 현안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또 분석해서 그 부분이 7월 1일 이후 취임 이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각 부서 업무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우선받을 업무 보고 부서는 어디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우선 순위는 이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마 정책기획과부터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아까도 이제 우리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이제 당부드렸는데 업무 보고가 보고로 그치지 않고 실제 당면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준비위원회 과정 중에서 좀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네. 그 KCTV 이정우 기자입니다. 그 교육위원회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뭐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상임위와 통합되는 부분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입장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도의회가 결정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소통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 이후에 교육 관련한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전문성 있게 그리고 자치의 입장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해서 그 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해서 교육 분야로는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대안을 마련해 왔을 겁니다. 이 대안 속에 몇 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교육 행정이 교육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교육감 선출을 통해서 지금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만큼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도 나왔던 의견이고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의회가 이제 13대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본격적인 원구성과 관련돼서 논의가 들어갈 텐데요.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저는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그 교육자치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13대 의회를 준비하는 의회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교육감 당선인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MBC 남민주입니다. 이제 인수위원회를 출범하시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제주교육에 있어서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교육이 당면한 현안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당면한 제주교육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말씀드렸던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 만들겠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지금 그 아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학력의 문제, 정서 위기의 문제, 또는 안전한 학교 등하교의 문제, 실질적인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의 처음 기준도 아마 그런 우리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는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청렴도 하락에 따른 새로운 대안, 어떻게 하면 청렴한 교육행정을 다시 회복하고 구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두 번째 초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공약과 기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막중한 지금 책무가 준비위원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공약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잘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선거 과정에서 상대 경쟁자의 그런 공약이나 그런 정책들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받아들일 가장 좋은 그런 정책이나 공약을 어떤 건지 하고, 또 하나는 민선으로 첫 그 여성 교육감 당선이라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취임식을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하고, 엊그제 그 이선권 당선인하고 천합한 거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타 후보의 그 정책 중에 물론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 AI 대전환의 시대, 가장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자율학교 관련한 정책들이 좀 제안이 되었는데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당선인으로서는 제주형자율학교의 지금까지의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좀 분석하고 특례를 활용해서 읍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타 후보들의 정책을 좀 더 살펴주십사 준비위원회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행정이 전문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서 취임식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성군 당선인과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육이 제주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 당선자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고, 도정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교육으로 제주의 미래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향후에 추진될 때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입니다. 조금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현실이 된 문제다 보니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 부교육감 인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지역별 표심 격차를 보면은 좀 흥미롭게 봤었던 지점이 애월읍에서 유독 좀 높게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비 학교 관련된 공약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진일보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박 기자님 첫 번째 질문이요. 정무부 교육감. 예, 정무부 교육감을 포함해서 아마 그 조직 개편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 과정 중에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우리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이라든가 사상교육과 신설 등이 논의되는 조직 개편 전반적인 상황에서 정무부교육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정무부교육감 입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지금 행정적으로 다 이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수장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조직의 지금 상태 그리고 정무부교육감 취지를 받아들여서 결정해 주신 의회의 입장 다 같이 존중해서 과연 지금 어떻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해야 되는가 또는 더 적극적인 의회 소통 방안이 무엇인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도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월 아이비를 제가 그 서부 지역에 하겠다는 말씀만 드렸고 그걸 애월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이제 거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서부에 지금 장전초등학교 그리고 애월중학교가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애월 지역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교를 그 고등학교에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애월이어야 한다, 애월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서부 지역에 애월을 포함해서 꼭 추가 지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월이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월 지역의 학부모님들 경청 투어를 정성껏 했습니다. 그리고 애월의 교육 현안 그리고 애월에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듣고 그런 것들을 꼭 변화의 방향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투표율과 그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꼭 애월이다라는 말씀은 아직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IPS의 권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교권 보호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교사들과 교원 단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권 보호 위해서도 어떤 정책이나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것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문제를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하고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내에 아마 팀이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2팀이나 3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의 첫 시작, 보호를 위한 첫 시작부터 마지막 해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챙기는 것을 어떤 다른 현안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교육감 직속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네, 공약 중에 행정업무 제로화가 있으셨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로화시킬 예정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교육활동 담당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공약 중에 민원 대응 팀이 거기에 속하는 건지 또 궁금하고 그 민원 대응 팀은 뭔가 또 그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대응 팀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일어나갈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을 만드는 가장 큰 힘, 교육감에게 있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 일하는 분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제로화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지금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릴 때만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책임교육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그 돌려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민원과 행정의 업무를 학교가 또는 선생님이 감당하는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충분히 교육 구성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정업무를 안 하게 되면 행정직이 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학교 지원센터 지원청별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점형 학교 지원센터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내용을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중에 지금까지 학교 지원센터가 해왔던 일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 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이관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 여러 다른 교육활동 중에서도 학교의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조금 학교의 업무를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